이따가 제가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는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가겠습니다. 지금부터는 겁을 좀 주겠습니다. 창업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다라는 겁을 좀 주겠습니다. 구조조정 본격적으로 시작되나? 질문은 시작되나라고 했지만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우리나라 자영업은요, 우리나라 자영업 또는 소상공인이라고 표현되는 이쪽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은 상황입니다.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도 우리 자영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게 현실입니다. 그래서 구조조정이 필요했었어요.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. 왜냐하면 자영업을 구조조정해버리면 이분들이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일을 할 게 없으니까 정부가 그걸 알고 있지만 구조조정을 유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요.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버렸죠. 올 초반에.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구조조정에 접어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구조조정이 된다는 거는 훨씬 더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돼요.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90년대 후반에 있었던 IMF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구조조정이라는 말에 대해서 치를 떨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그렇게 어려운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자영업은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 앞으로 1, 2년 동안 엄청나게 힘든 상황들이 전개될 것이다. 그러면 계속 나빠질 거냐? 그건 아니에요. 어떤 거냐면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은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구조조정은 이런 거거든요. 소상공인이 300만인데 한 200만으로 줄면 경쟁이 그만큼 옅어지기 때문에 남아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죠. 근데 100만 명을 줄이는 과정에서 너무 힘든 상황들이 연출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거기에 불을 지폈을 거고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최저임금 문제가 있었죠.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. 최저임금 문제 이런 것들이 자영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는 역할들을 했고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된다. 그래서 구조조정은 여러분들을 되게 많이 힘들게 할 것이다. 창업을 되게 많이 어렵게 할 것이다. 근데 문제는 뭐예요? 내가 창업을 피해갈 수 없다면 창업을 해야 된다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생존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오늘은 어찌 보면 그 생존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영업 구조조정에 제가 양면성을 얘기한 건 바로 아까 그 부분입니다. 여기서 퇴출되는 분들은 너무 고통스러울 거고 살아남는 분들은 희망적인 게 있을 수도 있고요. 근데 다만 살아남는 분들도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많이 힘들 거다.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표현을 위기는 곧 기회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울릴지는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워낙 힘든 상황이 연출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창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. 여러분이 창업자가 아니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빨리 접어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. 그러니까 잘 버텨야 돼요. 버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고 버티면 좋은 날도 있을 수 있으니 버티는 방법을 찾아보자. 여러분이 창업자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했던 말을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. 지금 창업을 내가 안 해도 되는지 내가 어디 직장 생활을 좀 더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만약에 그런 길이 있다고 하면 직장 생활을 좀 더 하는 게 맞다. 그렇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창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해야 된다. 그래서 보수당을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수적인 생각, 훨씬 더 안전하게 신중하게 창업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